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7월 15일에 몽골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분, 그리고 또 함께 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몽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몽골 힐링 여행 테를지에서 멍 때리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칭기스칸입니다. 몽골에 가면 이 칭기스칸 이렇게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저희도 당연히 몽골 여행을 가면 꼭 보통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요. 이 칭기스칸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들 합니다. 이건 제 주관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The Greatest Person of Second Millennium, 두 번째 천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 예전에 그 1999년도 밀레니엄이 온다고 했을 때 그때 UN 막 이쪽에서 막 여러 가지 투표를 했었어요. 지난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 지난 천년 동안 가장 중요한 훌륭한 위대한 직업, 막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했는데 1위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UN 하면 어떤 그런 국제 기구 하면 아시아보다는 당연히 서구,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징기스칸이 1위가 되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알렉산더가 아니고, 왜 나폴레옹이 아니고, 왜 징기스칸이냐 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었고, 정말 유럽과 이 중앙아시아의 정말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과가 그때 이제 그런 투표가 있었고요. 조사가 있었고, 뭐 잠깐 역사를 아주 짧게만, 몽골을 만약에 여행 가신다면 적어도 몽골에 대한 역사를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몽골 일대, 이 스텝 지형은 과거에 이제 고대 시대부터는 이제 튀르크계들이 지배를 많이 했습니다. 튀르크. 유목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튀르크계와 하나는 몽골계입니다.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몽골 계통이라고들 하잖아요. 튀르크인들이 이 지역을 지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위구르 카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제 만들어서 이곳을 지배하고 있다가 키르기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키르기스, 벌써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키르기스인들의 땅, 키르기스탄. 네. 그 키르기스에 의해서 위구르 카강국이 멸망하자 그 안에 있었던 몽월실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우리 이 몽골 사람들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누군가 태어나죠. 보르지긴 테무진, 보르지긴 테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징기스칸입니다.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되죠. 1206년에 몽골 지역을 통일하면서 징기스칸이라는 건 칭기스는 위대한이라는 뜻이고요. 칸은 원래 뭐 부족장, 왕 이런 뜻인데 위대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국호를 몽골 제국이라고 하죠. 불렀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몽골 제국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당시에 뭐 거의 멸망할 정도의 큰 타격, 전 병력을 잃을 정도의 큰 타격을 받았고, 뭐 헝가리까지 진출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은 이제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문화. 당시에 이슬람 제국이 뭐 멸망하고 괜히 그 술탄이 도망간 걸 쫓아가다가 옆에 있었던 러시아가 멸망당할 뻔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자세한 몽골에 대한 역사 그런 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코리아 이제 개성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몽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인상 깊고. 왜 그러냐면 제가 크리스토퍼스 익스페디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같이 뭔가 성장하고 싶은 것 중 한 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인간이 발전한다는
거는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발전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 점점 더 두려움을 없애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몽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린 태무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점점 두려움을 없애서 나중에는 몽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둥번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더니 비로소 징기스칸이 되었고 이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이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몽골 제국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로마처럼 오래가지는 않았고요. 향후에 이제 분열되고 세력이 약해졌고요. 청나라가 이 거대했던 몽골, 강력했던 몽골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몽골을 분리시킵니다. 청나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았었는데 이제 청나라가 문제가 생기니까 12월 혁명이라고 하는 제1차 혁명을 통해서 처음 이제 자치를 인정받았다가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보다가 안 되겠다. 얘네들 또 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괜히 몽골은 무조건 이제 막 힘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자치를 철폐합니다. 그러다가 1921년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몽골 가신다면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거든요. 담딘 수후바타르라고 하는 이제 장군, 혁명가가 혁명군을 모집해서 제2차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몽골도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선언합니다. 몽골 인민공화국이 돼요. 독립을 해서 자치국으로서 지내오다가 1991년에 이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요. 지금에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면 이제 그 징기스칸 기념관이 있고요. 수바타르 또 광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칭기스칸이고요. 하나는 이제 수바타르라는 거. 요 정도는 그래도 몽골 가시기 전에 알고 계신다면 되게 좋다. 저는 사실 몽골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으면 그 강한 힘으로부터 사실 옆에 러시아라든지 중국도 이제 원나라가 되면서 이제 지배를 받았었죠. 러시아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이 몽골 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반대로 또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어떤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네. 물론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뭐 청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역사상에서 칭기스칸을 지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주화 혁명 이후에 다시 이 칭기스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아까 그 몽골 같은 그런 영화가 뭐 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뭐 몇몇 개국의 합작으로 이제 다시 이제 연구가 되고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몽골 가시기 전에 이 또 몽골의 또 상징 중 하나는 이 소연보라고 하는 몽골의 원래 문자예요. 몽골 국기 보이시죠? 이 몽골 국기 이 왼편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문양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소연보라고 하는데 1686년에 몽골의 승려인 자나바자르가 만든 몽골 문자입니다. 이런 이제 아래 보시면 이런 문자인데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불교라든지 우리가 이제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있는 그런 문양과 좀 비슷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좀 모티브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이 소연보의 이 문자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이제 국기에 이렇게 까지 이제 우리의 상징 소연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아까 뭐 문자는 실제로 쓰고 있는 문자는 이제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